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을 위한 두 번째 시간, 역량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역량을 키우는 일, 중3까지 결정된다 라고 제가 좀 센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물론 개인의 실력 차에 따라서 100%라고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대부분의 경우 또 최근 추세 자체가 의대, 특히 상위권 메이저 의대를 지원하려면 중3 때까지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의 실력만큼 교과 역량을 갖추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 세대 때와 많이 다른 게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요즘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의대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내신, 수능, 비교과 탐구, 면접, 이렇게 저는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본인의 목표가 의대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 의대를 원하면 이 네 가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각 대학의 전형마다 저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일부만 반영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우리가 원서를 한두 군데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저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정도는 탄탄해야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최상위권 의대를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신과 수능 같은 교과의 경우는요, 중학교 때 이미 고3 학생들이 소화하는 수능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를 아주 무난하게 맞출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늦어도 고1까지는 그 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교과 공부에 발목이 잡히면 비교과 탐구 활동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학생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수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좀 힘들어요. 상위권 의대는 학종의 비중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최상위권 의대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신이나 뭐 수능 최저를 맞춘다든지 이런 뭐 교과 전형을 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중학생인 여러분들이 고3이 되었을 때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뭐 정시 비중 이런 것들을 장담할 순 없어요. 아직까지는. 여러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모든 준비가 그래서 탄탄한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가서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은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정시로 의대를 뚫을 정도면 당연히 교과 공부가 매우 탄탄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잘한다, 우리 학교에서 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했을 때 대단히 우월한 실력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면접의 비중도 의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기출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공부하기 싫고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면접 전에 그 몇 달 연습한다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의료 쪽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갖추고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를 분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그 어느 면접보다도 필요한 게 바로 의대의 면접 문항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신, 수능, 비교과, 탐구, 면접까지 다양한 역량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그 대답 중에 교과나 비교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은 하지민 교육연구소의 유튜브 채널 중에 학습이나 기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주제에 저희가 다양하게 영상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얘기하면 내용이 길어지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들을 참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의대를 가겠다는 목표가 확실해졌다면 가능하면 빨리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이게 옳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목표를 늦게 찾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니,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입시 분위기가 경쟁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진학 목표가 확실해진 친구들은 사실 빨리 움직이셔야 조금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일찍 준비할수록 유리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또 문제가 드러나는데 학원만 많이 다니고 엉뚱한 데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 심화 그러니까 지금 뭐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어려운 수학 문제도 못 푸는 친구들이 급하게 고등학교 선행 진도를 빼기 바쁘고요. 수학 사고력이 부족하고 중학교 과학도 소화를 못하는 중학생이 고등분리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글에 대한 이해력이 약한 친구들이 책을 제대로 읽고 독해력을 키우기보다는 수학, 영어, 과학학원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입시가요, 어릴 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방법을 알고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학원만 다니고 입시 정보만 모으고 다니는 것은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학원을 다니더라도 우리 학생이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 측과 또 가르쳐 주시는 강사 선생님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단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학원 다니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입시 정보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부터 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오시는 분들도 제가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직접 상담을 오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집어드리는데요. 안타까운 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주변 소문에 너무 휘둘려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의 어머니들의 소문에 너무 믿지 마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도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학원에서나 뭐 강사분이나 원장님의 이야기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특히 어머님들끼리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아무리 친해도 남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만나보면 입시 준비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다. 이런 친구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은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소문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은, 이러면 이제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듣는 그 공부 잘하는 아이에 대한 소문들이요. 사실은 말과 말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부풀려지거나 왜곡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경험을 그냥 지켜보는 관점에서만 알고 또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켜보는 관점에서 제대로 정확히 모르고 이제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어머님들께 전달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의 정보가 왜곡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무슨 학원을 다녔고 어떻게 했더라.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학생을 제대로 분석하고 학생에게 맞는 진학 전략을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최상위권 의대뿐 아니라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중3 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뭐 교과, 비교과 다 준비가 되면 좋겠지만 교과만큼이라도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에 비교과 탐구까지 같이 되면 더 좋긴 하지만 교과라도 제대로 하고 가세요, 제발. 그러니까 그 제대로 하고 간다는 기준은
고등학교 3학년의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측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정도 되려면 당연히 심화, 선행을 다 해야겠죠.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만큼. 그러니까 과학까지는 만약에 바빠서 못 건드리면 국영수라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의대에 준비하는 친구들,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한 친구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과에서 발목을 잡지 않아야 비교과까지 할 수 있는 진짜 시간이 생겨요. 제가 너무 보면 안타까운 게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책도 안 읽고 어떻게 탐구를 하겠어요. 그죠?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수행평가를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발목 잡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고등학교 가서 여유 있을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진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고등학교 가면 공부할 범위도 너무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할 게 많아져요. 짧은 시간에 교과든 비교과든 바로바로 자기가 학교에서 떨어지는 과제들을 또 해야 되는 활동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심적인 부담도 적고 전략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은 여러분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취약점에 대한 보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 개인이 역량을 분석하는, 그러니까 학생 개별로 역량을 분석하는 컨설팅 프로그램도 저희가 갖추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